BQIT 9회차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픈 퀀텀 시스템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저희는 Closed Quantum System, 즉 양자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만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환경에 의해 우리의 관심 있는 그런 양자 시스템이 영향을 받으면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정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양자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uantum Measurement, Density Operator, Reduced Density Operator. 양자 상태 측정에 대해서는 BQIT 2회차에서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측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픈 퀀텀 시스템을 다룰 때 사용하는 Density Operator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퀀텀 메저먼트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BQIT 2회차에서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측정 가능한 물리량은 옵저버블이라 불리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로 기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위치, 운동량 등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옵저버블이라는 것으로 기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정의 결과로는 그 물리량을 기술하는 옵저버블의 아이겐밸류 값만이 그 측정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측정 결과로 아이겐밸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해당되는 아이겐밸류가 측정 결과로 나오게 될 확률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양자 상태, 그 파동 함수의 확률 진폭의 제곱이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양자 상태를 측정하고 나면 이러한 양자 상태로 콜랩스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때는 다루지 않았던 이 기호, 라지 m에 스몰 m이 있는 이 기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영어로만 쓰여 있으니 좀 복잡하여 한번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2회차에서 다루었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양자 상태가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고 저희가 측정에 사용할 옵저버블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부 다 허미션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이겐밸류죠. 람다 0와 람다 1. 이 람다 0와 람다 1은 전부 다 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모든 아이겐밸류는 실수니까요. 그러면 모든 측정의 결과는 이러한 아이겐밸류 값만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아이겐밸류에 람다 0라는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이 옵저버블의 아이겐벡터가 0 상태이기 때문에 람다 0를 측정한다와 0 상태로 이제 측정 결과가 나왔다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 앞에 있는 양자 상태 똑같이 대응되는 0 상태 앞에 붙은 이 확률 진폭의 크기의 제곱이 이 람다 0가 측정될 확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똑같이 이런 람다 1이 측정될 확률은 람다 1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앞에 붙은 확률 진폭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알파와 베타는 복소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푸사이라는 양자 상태가 있을 때 이것을 0 상태와 1 상태를 베이시스로 하는 어떠한 측정을 하게 된다면
0이 측정될 확률은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 1이 측정될 확률은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여기 있는 이 MM 표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측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MM은 measurement operator라고 불리는 측정 오퍼레이터인데요. 이 측정 오퍼레이터의 어떤 모음, 집합으로서 양자 측정을 기술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observable 개념을 보았었죠. observable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다음과 같이 측정되는 값들, 아이겐밸류들 M1, M2, M3들이 있고 이 observable에 그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들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저희가 좀 더 일반적인 제너럴한 measurement에서는 다음과 같은 measurement operator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여기 있는 small m이 각각의 측정 결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1이 측정되는 그런 측정에 대한 측정 오퍼레이터 M1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M2에 대응되는 측정 오퍼레이터 M2가 존재하고 M3에 대응되는 측정 오퍼레이터 M3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observable 표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측정 오퍼레이터 밑에 있는 이 small m은 측정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small m이 측정 결과로 나오게 될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씁니다. 어떤 푸사이라는 양자 상태를 측정을 했을 때 이 small m이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P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상태가 측정되고 나면 측정되었을 때 small m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small m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해당 양자 상태는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로 콜랩스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PM이 요거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면 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만 보시면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뒷페이지에 자세한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루트 PM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normalization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양자 상태고 측정된 이후에도 어떠한 양자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양자 상태는 모든 양자 상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normalization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즉 크기가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의 크기가 진짜로 1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을 어떠한 양자 상태에 phi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적을 했을 때 스스로 내적을 했을 때 이게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게 1이 나오면 되겠죠? 보면 루트 PM이 두 개 있을 테니까 분모에는 P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저 이 브라 벡터가 들어오죠. 그럼 요거 전체에다가 대거를 취해줘야 되니까 대거를 취하면 각각의 대거 취하고 순서 바꾸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미 루트 PM은 여기 중에
흡수가 되었고, 그 다음 K팩터 파일을 그대로 써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근데 이 PM이 분자랑 똑같죠. 따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성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핵심은 이거고, 측정된 이후 포스트 메저먼트 스테이트의 핵심은 이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주기 위한 그런 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측정 오퍼레이터,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는 옵저버블은 원래 헐미션이어야 된다와 같은 조건이 있었죠. 근데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는 굳이 헐미션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은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 양자 측정을 구성하는 이 측정 오퍼레이터들의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대거를 취하고 원래 자신과 곱해서 그 모든 m에 대해서 다 더해 주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측정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확률의 합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컴플리니스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떠한 스몰 m이라는 양자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을 위에 갖고 왔습니다. 그럼 모든 m에 대해서 이 확률들을 다 더해보면 1이 나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식을 전개해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행렬들끼리의 곱은, 벡터를 포함한 행렬들끼리의 곱은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그럼 아이덴티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프 사이와 프 사이에 내적이 될 겁니다. 그럼 양자 상태는 모두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항상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그러한 것을 만족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컴플리니스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분들을 위해서 example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M0, 0상태, 0상태와 같은 측정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라지 M1는 다음과 같은 1캐팩터, 1브라벡터로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양자 상태는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입니다. 일종의 큐빗 양자 상태겠죠. 그래서 우선 체크해야 될 거는 컴플리니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느냐. 여기서는 두 개 있죠.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0과 1에 대해서 연산을 해보면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먼저 m에 0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거고 1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텐데 각각의 양자 상태는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각각 1로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컴플리니스 이퀘이션을 잘 만족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얘는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로서의 일단 자격이 되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스몰 m이 0 예를 들어서 0이 측정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고 했죠.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계산 과정을 한 번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쭉 써보면 푸사이 브라 벡터는 전체 대거를 취해주는 거니까 알파에 컨주게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0 브라 벡터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 그 다음에 1 브라 벡터 하고 M0 대거와 M0는 결국에 이게 되죠. 0 캡벡터 0 브라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푸사이 캡벡터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살아남는 값이 이것은 내적을 하면 0이 되죠. 서로 모든 베이시스들은 오스노멀하다고 하니까 이거 둘이 내적하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살아남고 이 뒤쪽에서는 보시면 그냥 알파만 살아남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네, 그걸 설명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P1도 계산을 해보시면 베타의 절대값이 제곱이 나옵니다. 이건 저희가 이러한 일반적인 measurement operator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도 볼 수 있었던 결과죠. 그리고 post measurement state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전 페이지에서 봤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걸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0이 측정되었을 때와 1이 측정되었을 때 각각 포스트 메저먼트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알파는 어떠한 복소수고 이 알파의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떠한 복소수를 어떠한 그 복소수의 크기로 나누어 준다면 그 복수 이거 전체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를 알파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준 거는 일종의 유닛 모듈러스, 즉 크기가 1인 그런 복소수가 될 겁니다. 그런 복소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세타의 알파에 해당되는 어떠한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0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만약 순수하게 이 상태만 있다면 여기 앞에 붙은 거는 글로벌 페이즈거든요. 0 상태 앞에만 붙은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페이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것은 이 상태는 0 상태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어떠한 푸사이에 이 0 상태가 측정 결과로 나왔으면 그것도 0 상태로 콜랩스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1로 측정이 되었을 때는 1 상태로 콜랩스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요 1에 대응되는 상태가 1 상태니까. 네, 그래서 이전까지 저희가 봤던 것을 이렇게 제너럴한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네, 하지만 굳이 이렇게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되게 일반적인 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거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BQIT 2회차에서 봤던 거와 같은 결과를 이러한 제너럴한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갖고 왔을 뿐이지 이게 굳이 이러한 헐미션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0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 콜랩스 되는 게 1 상태가 되도록 이 M0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M0가 이렇게 되고 M1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컴플리니스 이퀘이션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m0 대거 m0가 이렇게 되고 m1 대거 m1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죠. 왜냐면 이거는 1이고 이것도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어떠한 양자 측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오퍼레이터고,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 m0를 여기다 넣더라 하더라도 결국에 알파의 절대값이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에 m0를 넣어보면 보이시다시피 여기가 1 상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오퍼레이터는. 어쨌든 이러한 측정 오퍼레이터 표기 방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표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측정 오퍼레이터. 앞에서 봤던 측정 오퍼레이터는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measurement 오퍼레이터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우, 그 특별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special case인 projective measurement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양자 측정 measurement 오퍼레이터가 모두 orthogonal projector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입니다. orthogonal projector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측정 오퍼레이터가 헐미션이 되어야 하고, 앞에서 general case에서는 굳이 헐미션이라는 조건이 없었죠. completeness equation만 만족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이 헐미션이고, 또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이 m과 m'에 대해서 곱해주면, 이 m과 m'이 같은 경우에만 m 이게 그대로 나오고, 서로 다르면 영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orthogonal projector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네, 그게 projective measurements고, 그 구체적인 설명 여기서 볼 텐데, 그 전에 이러한 projective measurements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unitary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general measurements를 그대로 implement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스페셜 케이스인 이 projective measurement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듯이 어떤 observer M으로서 기술이 됩니다. projective measurement는요. 그리고 모든 observer은 spectral decomposition이 가능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어떠한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것은 아이겐 벡터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observer는 헐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spectral decomposition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 람다1, 람다2 각각 스칼라 값들은 이 A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 그 다음에 이 캡 벡터들은 아이겐 벡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기에 따르면 요거를 하나의
P1처럼 보고 어떤 프로젝션 시켜주는 그런 매트릭스로 보고 그다음 이것도 P2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터라는 거는 선형대수를 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P가 프로젝터라면 이거는 P제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프로젝터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PM은 아이겐밸류 M에 대한 프로젝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스몰 m이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았던 예시, 이 예시는 이미 프로젝터였습니다. 이것도 0과 0, 그 다음에 1과 1, 헐미션이면서 둘이 서로 곱하면 영행렬이 되죠. 따라서 이미 오소고널한 프로젝터였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게 이미 이런 프로젝트 메저먼트의 예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는 딱히 따로 들진 않겠고 다음과 같이 측정 확률을 쓸 수 있고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 대거와 원래 기존의 거에 대거를 붙이고 기존의 그 측정 오퍼레이터를 써야 되는 기존의 제너럴한 메저먼트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메저먼트 스테이트 측정 이후의 양자 상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점은 그러면 이런 옵저버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양자 상태를 이 옵저버블로 측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거를 이전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BQIT 2회차를 떠올려 보시면 어떠한 측정 오퍼레이터 M에 대한 그리고 이걸 psi라는 양자 상태를 M이라는 옵저버블로 측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 값은 다음과 같이 썼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었죠. 그럼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도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의 expectation value라고 하면 측정의 결과 곱하기 그게 측정이 될 확률의 합이 되겠죠. 모든 경우에 대한. 이게 기대값, expectation value의 정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해보면 시그마 m의 m 곱하기 psi의 p sub m 그 다음에 ps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 곱은 전부 다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죠. 시그마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위에서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식이 나오죠. 너무 당연한 결과고 어쨌든 측정 오퍼레이터의 어떤 스페셜한 케이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경우 각각 같은 경우를 이제 프로젝터로 쓰는 그런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메저먼트가 아닌 게 제가 앞에서 막 0 상태로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포스트 메저먼트는 1 상태가 되는 이러한 요상한 제너럴한 메저먼트 이것들을 보면 각각 프로젝터가 아니죠. 둘이 같지가 않으니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이제 프로젝티브 오퍼레이트 메저먼트가 아닌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메저먼트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상태가 측정이 되었으면 이제 포스트 메저먼트도 영상태가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 메저먼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프로젝트 메저먼트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많이 나온 내용인 POVM 이라는 포멀리즘입니다. POVM measurements인데 저희가 기존에 이러한 제너럴한 측정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두 개였습니다.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냐면 이 측정에 대한 통계값, 즉 확률 분포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small m이 측정될 확률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post measurement state, small m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양자 상태는 어떤 상태로 콜랩스 되는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죠. 근데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저희는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측정 분포, 그 확률 분포가 궁금한 경우가 많고, 이게 메인 아이템 of interest인 경우가 많고,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 라지 m의 스몰 m 이러한 측정 오퍼레이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 세트로 봐서 다음과 같이 하나로 정의를 해버리면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안 쓸 거니까. 이것이 POVM입니다. 즉 Post Measurement State에는 관심이 없고 어떠한 확률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지 궁금한 경우에 이러한 POVM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약자는 다음과 같은 약자가 되고요. 다음과 같은 것의 약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completeness equation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확률은 요거 자체를 EM으로 바꿔준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EM은 positive operator라고 합니다. 이 positive operator에 대해서는 뒤에 density operator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양자 측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끊고 뒤에서 density operator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